일단 지난 시간 거 9번부터 풀이해야 되죠? 그것부터 가겠습니다. 자, 5회차 9번.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고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A는 K 이하의 홀수, B는 K의 약수인데 A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하면 32를 만족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 B 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얘가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그지? 개수니까 32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냐면 두 양의 정수를 곱해서 32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요것부터 처리를 좀 합시다. 둘 다 여집합이 달려 있으니까 드모로 간으로 여집합 뽑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3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냐면 1 곱하기 16 또는 1 곱하기 32 또는 2 곱하기 16 또는 4 곱하기 8. 됐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 볼 건데 잘 봐.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 8개, 16개, 32개일 때를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아시겠나? 그러면 여기서 대충 A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로 잡으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대충 한 몇 개 정도 잡으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4 정도 잡고 출발을 해볼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라는 집합은 뭐냐면 K 이하의 홀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홀수 4개가 들어오려면 1, 3, 5, 7 들어와야 4개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때 될 수 있는 K 값이 7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아니, K 값이 7이 아니라 K가 7이야. 7 이하의 홀수 하면 1, 3, 5, 7 4개잖아.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죠. 그죠? 그러면 B는 몇 개야? 2개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나올 수 있나? A랑 B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얘는 1, 3, 5, 7 들어있는 거고요. B는 7의 약수니까 1이랑 7 들어있지. 그지? 그러면 이거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몇 개야? 전체 집합에 K에다 7 집어넣으시면 7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합집합의 원소를 덜어내시면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32가 택도 없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K 값이 A가 4일 때 K 값이 한 개가 더 있지. 8.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8의 약수가 들어오시면 되니까 1, 2, 4, 8 4개 들어와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합집합은 A에는 그대로 1, 3, 5, 7 있을 거고요. 그죠? B에는 1, 2, 4, 8 있는 거잖아. 그럼 몇 개야? 7개지? 맞아? 그러면 요 여집합은 전체 집합 K에다가 8 집어넣으시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8개예요. 그죠? 거기서 합집합 제외하시면 1개니까 얘랑 곱했을 때 30이 안 나오죠? 그러면 탈락인 거죠. 이해돼? 됐어? 뭐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야 돼. 다음에 그 다음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8 한번 해볼게요. 8. A의 원소의 개수가 8개일 때. 그러면 이때 될 수 있는 K가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 몇 이하의 홀수가 8개야? 15죠? 됐어? K가 15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5의 약수가 B가 되는 거니까 1, 3, 5, 15 4개네요. 맞아. 다음에 합집합은 A에는 1, 3, 5, 7, 9부터 해가지고 15까지 들어있을 거고요. B에는 15의 약수인 1이랑 3이랑 5랑 15가 들어있네. 그지? 그러면 결국에 전부 다 홀수니까 겹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도 8개.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전체 집합 K에다가 15 넣으시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개. 여기서 빼시면 7개죠? 얘랑 얘랑 곱하면 56이네. 그럼 안 되네요. 그죠? 맞아? 다음으로 될 수 있는 K가 또 있죠. 16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 2, 4, 8, 16. 5개네요. 맞아? B에는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러면 합집합에는 합집합의 원소 몇 개 있어? 12개? 맞아? 합집합에는 원소가 12개가 있고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전체 집합의 원소가 16개일 거니까 12개 빼시면 4개 남죠. 그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32가 등장을 했네. 그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K는 16이라는 얘기다. 됐어? 그래서 결국에 뭘 구해야 정답이냐면 B 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해야 정답이에요. 그죠? 그럼 뭐 여기서 홀수만 제외하고 4개 하시면 정답이네. 됐죠?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투블럭 할 거야? 그래도 머리 자르는데 바리깡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안 쓸 순 없잖아. 안 걸리면 쓰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또 그런 얘기를 해. 네. 왜요? 다 써서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오늘 푼 거 6회차 질문 받겠습니다. 1번 질문할 사람 없어? 2번 질문할 사람 1번, 6번 빼고 다 해요.
3번 질문할 사람? 4번도 있다 그랬고 5번도 있다 그랬고 6번 질문할 사람? 안 해도 돼? 7번도 질문한다 8번도 질문한다 9번도 한다 했고 10번도 한다 했죠? 네. 이 2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 유리함수 fx는 x-a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0이고요. fx의 그래프는 4, 4분면을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차근차근 해보면 아니 fx가 아니라 x 아니야. 어디요? 저 마이너스 2 사이. 아 이렇게 됐죠?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면 일단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 근데 모든 일반형이 그렇지만 당연히 일반형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은 쓸모가 없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fx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몫을 갖다가 뒤에 상수항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나머지를 갖다가 써주시면 분자에 써주시면 표준형이 완성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x축 점근선은 a가 나오시면 되는 거고 y축 점근선은 2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두 점근선이랑 x 점근선이랑 y 점근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이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10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y 점근선이 높이를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얘기냐면 y 점근선이 2라고 해보고요. x 점근선을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이해되시나?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0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높이는 2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5여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a가 5야? 그렇죠. a는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 싹 다 해봐야 돼요. 싹 다. 알겠어? 요 그림 지울 건데 여러분들 필기해서 안 지우셔도 돼요. 알겠지? 잘 봐. 얘는 a가 양수 5일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유리함수를 어떻게 그려놓을 수 있냐면 만약에 분자인 2a 플러스 b가 양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 그리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리실 수 있죠. 그죠? 이해돼? 얘는 뭐냐면 분자인 2a 플러스 b가 양수일 때 근데 만약에 분자인 2a 플러스 b가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죠. 얘는 언제냐면 2a 플러스 b가 음수일 때. 맞아.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흰 색깔 분자가 양수일 때를 봐봐. 4사분면을 안 지날 수 있나? 절대 없어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그지? 노란색일 때는 얘도 4사분면을 안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A는 5인 게 탈락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자 2a 플러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싹 다 그려봐. 얘는 분자인 2a 플러스 b가 양수일 때, 노란색은 음수일 때. 자, 첫 번째로 분자가 양수일 때 4사분면을 지나나요? 4사분면 지나? 안 지나지, 그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맞지? 4사분면 지나면 안 된다며. 다음에 노란색 분자가 음수일 때는 4사분면을 지나려면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나려면 안 지날 수도 있지, 그지? 이해돼? 분자의 값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에 가까이 붙여지냐 멀어지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0,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즉 분자의 절대값이 더 커지면 4사분면을 지나는 거고, 0,0일 때를 기준으로 분자의 절대값이 더 작아지면 점근선의 교점에 더 가까이 붙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분자가 양수든 음수든 4사분면을 안 지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fx를 다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5인 걸 확정을 지었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는 문자가 지금 b 하나밖에 없는 상태다,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한 번도 안 써먹은 조건이 누구냐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최소값이 1이다를 안 써먹었어, 그지? x가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냐면 여기쯤부터 한 여기쯤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해볼게요. 분자가 양수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지. 흰색일 때. 그러면 최소값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2를 집어넣을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b값이 얼마야? 3? 됐어, 여기까지? 이때 b값이 3인데 b가 3인 걸 다시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분자가 음수가 나와. 모순이죠? 그러면 이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노란색일 때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얘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구하려면 x에다 몇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3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b 플러스 2가 1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b값이 얼마로 잡혀? 7 하고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b에다 다시 7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7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3번 함수 fx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죠. 0보다 작을 때는 x-3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인데, 그리고 gx는 x-10이라는 완성되어 있는 1차 함수고요. 그래서 합성함수 g서클 f의 치역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맞아? 합성함수가 나왔잖아. 그지? 합성함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첫 번째로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누가 먼저야? g서클 f라고 합성을 해놨으면 누구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g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f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f가 1차적인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1차 함수의 치역이 gx로 건너갔을 때는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1차 함수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fx라는 값이 나왔어. 걔는 원래 fx에서는 함수값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가 다시 gx의 x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치역이 2차 함수의 정의역으로 역할이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 이해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g서클 f의 치역이 y가 0보다 작거나 나왔대. 그지? 얘는 결과적으로 어디서 온 거냐면 이 g라는 함수의 함수값에서 온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 f에서 건너오는 치역이 어때야 g라는 함수의 치역이 y가 0보다 작은 거야? 쉽게 생각을 하면 gx라는 함수는 x-10이라는 함수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치역, 실제로 등장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그렇지. x에다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집어넣어야 결과로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정의역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합성을 시켰기 때문에 gx의 정의역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fx의 치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요 합성함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gx라는 녀석의 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집어넣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집어넣는 값을 정의역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정의역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합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차 함수 f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의역이 fx의 치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서 어떻게 건너와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 x가 0보다 작을 때 사용되는 x-3이라는 애는 잘 나와 있는 1차 함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치역이 어떻게 잡혀? x의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결과로 뭐가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아,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와. 맞아? 맞아? x의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의 결과로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원해.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랑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을 합쳤을 때 결국에는 이게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 10이라는 값이 이 2차 함수에서 튀어나와야 돼. 이해돼? 이해돼? 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쭉 집어 넣었을 때 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는 부족했던 1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값이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가 얘가 0에서 나뉘어져 있잖아. 얘가 x는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요렇게 올 건데 이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죠? 다음에 2차 함수에다가도 이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0을 집어넣어 보시면 3이라는 값이 나와. 그지?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함수가 x가 0일 때 연결은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대칭축이 얼마야? A
a잖아, 그지? 근데 a라는 값은 우리가 모르니까 찾아야 되는 값이잖아, 맞아?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0,-3부터 요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해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이어야 돼, 빨간색이어야 돼? 빨간색이어야 돼요. 왜? 이 2차 함수의 역할은 뭐니까? 1차 함수에서 부족했던 치역만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이 나오도록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10보다 더 많이 나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의역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값들을 다 대입해야 돼. 남는 값이 있으면 안 돼. 그니까 딱 맞춰서 최대값이 10이 나와야 정의역으로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건너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근데 -3은 왜 안 넘어가요? 어딜 넘어가요? 얘는 왜 안 넘어가냐고? 여기 묻어서 넘어가는 거지. 묻어서 넘어가는 거야. 합집합을 해서 정의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최대값이 10이 나오도록 조정하시면 되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이 1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시면 되는데 플러스 루트 13이야? 마이너스 루트 13이야? 대칭축의 x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a는 루트 13이어야 돼. 됐어? 그래서 a 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13이 나오시면 되겠죠. (4번)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2 x가 1보다 클 때만 보는 거예요. 요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자. 직사각형 O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 OPQR의 넓이를 s라 할 때 m 플러스 s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유리함수도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표준형으로 좀 바꾸셔야 돼요. 얼마야? 4? 요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일 때만 보면 되니까 요렇게만 그리시면 되고요. x는 1 요렇게 하시면 되죠. y는 x는 1이 한 여기쯤 y는 2가 한 여기쯤. 됐어? 그래서 얘가 x 점근선 y 점근선. 그래서 양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리시면 되는데 그죠? x가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죠? 1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여기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여기가 1이니까.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점 P에서 P를 하나를 딱 그리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고 Y축에 내린 게 R이래. 얘가 Q, 얘가 R. 그래서 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넓이도 구하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P의 좌표를 잡으시면 되지. P의 X좌표를 T라고 잡으시면 Y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T-1분의 4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뭐야?
OQPR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둘레의 절반만큼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t가 되는 거고 요 세로의 길이는 t-1분의 4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둘레의 절반만큼이 얼마냐면 t 플러스 t-1분의 4 플러스 2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긴 식은 최소값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약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 분모는 건드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나와 있는 t를 마이너스 1로 만드시면 식의 값을 변형시키지 않으려면 플러스 3이 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 됐어?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하 쓸 거죠? 상수는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 돼요. 플러스 2루트 t-1 곱하기 t-1분의 4를 하시면 되겠지, 그지? 계산하시면 얼마? 7. 됐어? 그래서 둘레의 절반만큼의 최소값이 7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둘레의 최소값 m은 얼마냐면 14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며, 그지? 그건 어떻게 구해?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에 t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t를 정확하게 구하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산술기하에서 최소값이 이만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등호가 붙어있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라 그랬어. 그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야?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가 같을 때죠? 여기서 A가 누구야? 얘. B가 누구야? 얘. 그래서 둘이 같을 때 t-1이랑 t-1분의 4랑 같을 때가 최소값 14일 때인 거고요. 그죠?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t값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양변에 t-1 곱해주시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t-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그지?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만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t가 양수인 3을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요 p의 좌표가 뭘로 바뀌냐면 3,4로 바뀌죠. 그래서 그때 넓이는 12가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요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국밥 같은 문제니까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유리함수의 한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넓이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다 됐어? 지워도 돼?
자, 5번. fx는 1차 함수죠. 3분의 1 mx 마이너스 m 플러스 7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m 값을 m1이라 하고요. 평행할 때 m 값을 m2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gx랑 그 역함수 g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m1이랑 m2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m1은 뭐냐면 원래 함수 fx랑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를 m 값을 m1이라고 한대요. 그죠? 1차 함수인데 역함수를 했을 때 일치하려면 어떤 경우가 있지? 결국 역함수라는 거 원래 함수랑 어떤 관계에 있냐면 y는 x 대칭의 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1차 함수를 역함수로 만들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원래 함수랑 일치하려면 경우가 뭐 있어? 첫 번째는 원래 함수가 y는 x라는 함수면 역함수를 구했을 때 당연히 일치하고 있겠지. 그지? 이해돼? 두 번째 경우는 뭐야?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경우는 그럼 뭐예요? 원점을 지날 때? 아니야. 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랑 수직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원래 함수랑 똑같아요. 맞아? 맞아?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y는 x랑 수직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일치한다. 이해돼? 그러면 m1은 얼마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m2는? 얘는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평행해야 돼. 그럼 원래 함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평행하시려면 원래 함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얼마? 1. 그래서 m2는 얼마냐면 3이죠? 그지? 그럼 m1이랑 m2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gx를 완성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건데, 절대값에 m1 집어넣으시면 이제 x 플러스 m2 집어넣으시면 3분의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히는 게 gx예요. 그죠? 맞아? 그러면 이제 gx랑 gx의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 알겠어? gx의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gx는 3분의 1x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3분의 7x. 됐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되는데, 기준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예요. 한 여기쯤이라고 잡아봅시다.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4? 맞아? 그러면 x가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4니까 대충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얘는 그리기 쉽지. 왜냐하면 y절편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출발해서 원점을 지나게 그리시면 그림이 완성이다. 됐어? 다음에 이제 역함수도 그려 넣어야 되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y는 x를 요렇게 하나를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되게만 잘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넓이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된다. 됐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4죠. 그러면 얘가 y는 x 대칭돼 가지고 건너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4,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왜 여기를 구했냐면 대칭됐으니까 당연히 y는 x랑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사각형을 요렇게 잘랐을 때 두 삼각형의 높이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렇게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알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좋을 것 같지. 그지? 얘는 0,0이죠? 얘는 어떻게 구해? 이 부분이 뭐냐면 원래 함수에서 얘잖아. 그지? 얘랑 누구의 교점을 구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y는 x랑 교점을 구하시면 나오는 거죠. 얘랑 x의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냐? 네. 마이너스 6이죠. 요렇게. 그래서 밑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을 한번 봐봅시다. 이거 해서 2배 하시면 되니까. 그지? 밑변의 길이는 6루트 2인 거 알겠지? 그지? 높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4부터 y는 x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지. 그지? 얘부터 x-y는 0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루트 2분의 3분의 8. 요렇게. 되셨나? 네. 그래서 넓이 구하시려면 밑변의 길이인 6루트 2랑 높이인 3분의 4루트 곱하기 2분의 1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두 쪽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6이 정답으로 나온다. 됐어? 쉬었다 하시죠.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하셔야 돼? 그림부터 그리셔야겠죠. 그죠?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9,0에서 출발해서 x에도 마이너스, 제곱근 앞에도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왼쪽 아래로 가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지? 다음에 P라는 애는 어디 있냐면 4, 4분면 위에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좌표를 A, B라고 했는데 X좌표를 A로 잡았으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루트 9-A로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데를 A라고 하고 Y축이랑 만나는 데를 B라고 한대.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Y 절편이니까 X에 0 넣으시면 되지. 요렇게 됐어? 뭐라죠? 이거? 네. 0,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OAP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죠? OAPB는 뭐냐면 여기가 뭐지? OAP
B. 무슨 모양? 사각형이죠, 사각형. 근데 이제 이 사각형은 뭐냐면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삼각형을 쪼개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셔야 돼. 그지? 어떻게 쪼개야 돼? 사각형인데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넓이가 절대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제주껏 구하시면 되는데 보통 삼각형 두 개로 쪼개잖아. 어떻게 쪼개서 구하면 돼? OP를 그어서 풀면 영원히 정답이 안 나옵니다. 식이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형태의 식이야. 만약에 내가 OP로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갠다. 그러면 OBP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a이고요. OAP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분의 9의 루트 9 마이너스 a.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최소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못 구하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BA로 그어서 구해야 돼. BA로.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AOB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알고 있지. 그지? 2분의 27이.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만 잘 구하시면 돼. 맞아? 그러면 저렇게 생긴 삼각형은 잘 생각을 해봐. BA를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길이가 얼마냐? 3루트 10이죠. 그러면 이제 높이만 잘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높이가 제일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언제가 제일 길어? B에서 A 그러니까 P를 먼저 그럼 정해야 되잖아. P가 어디 있을 때 높이가 제일 높아? 평행한 직선일 때, 그죠? A, B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지금 이 무리함수의 평행한 직선이랑 접하는 점에 P가 있으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P의 좌표를 찾는 게 첫 번째다.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어쨌든 평행한 직선이 무리함수랑 접할 때를 찾는 거니까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얼마냐?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Y절편은 모르는 상태니까 문자로 놔야 되는데 K가 등장을 했으니까 뭘로 놓을까? Q라고 합시다. 요런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랑 저 무리함수랑 접하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3분의 1 x 플러스 q랑 무리함수인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양변 제곱하겠지. 그지? 요렇게. 왜 9야? 3이지. 됐어? 그래서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요 식에다가 양변에 9를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싹 다 좌변으로 넘겨오시면 6q 플러스 9x 플러스 9q 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다로 정리가 된다. 알겠어?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어디서 온 거냐면 1차 함수랑 무리함수랑 연립을 한 거야. 왜 했어? 접하는 점을 찾으려고. 그죠? 이해돼? 접하는 점을 찾으려고 연립을 한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되죠. 왜냐하면 접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 안타깝게 짝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일반 판별식을 쓰셔야 되는데 요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108p 플러스 405가 나와요.
얘가 얼마여야 돼? 0이 나오시면 되는 거지. P랜다. Q죠? 108Q 더하기 405인데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Q 값이 얼마로 잡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5하고 잡혀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요 무리함수에 접하면서 A, B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은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직선이 된다. 됐어? 그러면 결국에 저걸 왜 찾았어? 높이를 찾으려고 찾은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어차피 AB나 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직선이나 평행하니까 아무 데서나 거리를 구해도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잘 봐봐. 어쨌든 정답으로 P의 좌표도 써야 되니까 요 좌표까지 한 번에 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뭐 하시면 돼? 여기 나온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지? 맞아? 이거 풀면 나오는 근이 P의 X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거 구하려고 처음부터 연립을 한 거니까. 그래서 Q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5를 다시 넣으시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풀려고 양변에 16을 곱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 판별식을 0으로 맞췄기 때문에 근이 하나라서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얘를 앞뒤만 보고 인수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729가 27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가 4분의 27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요때 P의 X좌표가 얼마냐면 4분의 27인 거고요. Y좌표도 구하시면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요렇게. 됐어? 여기까지? 좌표 구하는 것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해가지고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넓이를 잘 봐. 다시 구할 때는 요렇게 그어서 구하는 게 당연히 편해. 알겠어? P의 좌표까지 구했으면 굳이 요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거 더럽게 생겨가지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P의 좌표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해놨으면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OP로 갈라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81 나오고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27 나와요.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넓이의 최대값인 K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 8분의 69가 되시면 되겠다.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듣고 있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8번) 자, 함수 fx는 유리함수죠.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데 x-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자, 가. y는 fx와 직선 x는 2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p가 얼마야? x는 2랑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는 2가 점근선이잖아. 그지? 그럼 p가 2죠. 맞아.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그죠? 맞아? 그럼 봐봐. 유리함수는 대칭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유리함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 오케이? 두 번째는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근데 x점근선의 좌표가 2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x 자리에다가 2 넣으시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러면 y점근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2네. 됐어? 다음에 다 fx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있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겠지. x점근선이 2였고 y점근선이 얘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분자에 있는 k가 양수라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진다. 맞아? 이러면 절대 안 지나는 사분면 있어? 어디? 이 사분면 안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인 k가 양수일 때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있는 거 OK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만 있으면 뭐 k의 최소값을 구하지 못하지. 그지? 왜냐면 등호가 없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 음수일 때는 요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고 요렇게 하나 그리면 되지. 그지? 맞아? 이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는 4사분면 무조건 지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죠? 좀 복잡한 애가 누구야? 왼쪽 위에서 1사분면도 지날 수 있고 3사분면도 지날 수 있고 2사분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날 수 있는 애잖아. 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가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2사분면도 지나는 거고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가까우면 2사분면 안 지나잖아.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사분면을 지나길 원해? 안 지나길 원해? 안 지나길 원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2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어디야? 0,0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구해놓은 fx에 대한 정보가 x점근선은 2였고 y점근선은 마이너스 2였다. 분자만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0,0을 대입을 해보시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때 k 값이 마이너스 4하고 잡혀요. 그지? 맞아?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2사분면을 안 지나? 작아야 2사분면을 안 지나? 커야 안 지나? 작아야 안 지나? 어떻게 해야 안 지나? 어떻게 해요? 유리함수에서 표준형에서 분자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게 그려야 돼요. 이해돼? 그니까 마이너스 4, 음수니까 조심해야 되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2, 3은 안 지나려면 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 K 값이? 정답은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눈치가 있으면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해야 돼? 작다고 해야 돼? 크다라고 하셔야죠. 됐어? 이해돼? 마이너스 4보다 커야 절대값이 줄어들지. 그니까 더 점근선의 교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주의하셔야 된다. 자, 9번.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x가 있는데 0부터 1까지는 2x고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근데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1을 만족을 한답니다. 또한 gk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인데 집합 xk는 fx랑 gkx랑의 교점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그때 x1, x2부터 x10까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fx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fx 어떻게 구해? 그려볼까? 일단 0부터 1까지는 2x예요. 그러면 1,2를 지나겠죠? 이렇게. 이해돼?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같이 지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가 2야. 여기가 1. 됐어?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1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2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지? 이해돼? 지금 fx라는 함수는 0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역이 지금 0부터 2까지 길이가 2짜리란 말이야. 그지? fx 플러스 2는 요만큼을 그 다음에는 fx 플러스 1 한 칸 올려서 그려라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 길이 이만큼의 함수를 갖다가 다음번 두 칸에 그릴 때는 한 칸 올려서 그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 얘는 이동을 의미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두 칸. 얘는 위로 한 칸. 뭔 말을?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려놓은 거를 다음 두 칸에서는 한 칸 위로 올려서 그리면 되지.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그리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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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쭉쭉쭉 그려 나가시면 되는 함수인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gkx, x분의 k라는 유리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죠? 그럼 봐봐. g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x분의 1이지. 그지? 이렇게 생긴 애랑 x분의 1이랑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보면은 지금 어디서만 주의를 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들이 뾰족한 점, 첨점이라고 하는 이 뾰족한 점에서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gkx라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이 함수의 뾰족한 점 중에 지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 알겠어? 얘는 지금 보시면 x에다 1 넣으면 1이지. 그지? 이 함수에서 1,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맞아?
요 유리함수는 1,1을 지나. 그럼 이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몇 개야? 몇 개야? 한 개, 한 개. 그지? 요때는 교점이 한 개예요. 맞아? 다음에 이제 G2로 갈게. 얘는 x분의 2잖아. 그지? 맞아? 어디서만 판단하면 된다고? 정수에서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x에다 1 넣으면 어디냐면 1,2야. 그지? 이번에 여기 지나네? 이제 2 넣으면 얼마야? 1이네? 여기도 지나네? 그럼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냐면 2개야. 알겠어? 다음에 3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 넣으면 3이지. 그지? 그럼 어딜 지나냐면 여길 지나. 맞아? 2 넣으면 2분의 3이야. 2분의 3은 어디 있냐면 한 여기쯤에 있어요. 그지? 3 넣으면 1이야. 여기 지나. 그럼 대충 그려보시면 요렇게 생긴 애니까 교점이 몇 개냐면 이때 한 개야. 알겠어? 4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x분의 4인데 그럼 얘는 1 넣으면 4를 지나니까 요 위에를 지나는 거고 2 넣으면 2를 지나죠? 그럼 여길 지나는 거고 3 넣으면 3분의 4니까 한 이쯤 지나시면 될 거고 4 넣으면 1이니까 여길 지난다. 요렇게. 그럼 얘도 교점에 갑자기 또 한 개네. 맞아? 그럼 봐봐. G1이랑 G3이랑 G4는 전부 다 교점이 한 개씩이잖아. 그지? 근데 G2는 2개짜리야. 왜? 뭔 차이가 있길래? 뭔 차이가 있길래? G1이랑 G3이랑 G4는 f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뾰족한 점을 지나지 않아. 알겠어? 뾰족한 점을 지나지 않는 함수는 교점이 한 개인데 뾰족한 점을 지나는 함수는 교점이 한 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놓고 봤을 때 뾰족한 점을 지날 만한 애가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디? 다 찾아보면은 여기가 이제 3,3이고요. 여기가 4,2고요. 여기가 5,4. 여기가 6,3이야. 알겠어? 3,3 지날 만한 애 누구 있어? x분의 9 지날 만하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체크를 해놔야겠지? G9는 한번 해봐야 된다. 다음에 4,2는 누가 지날 만해? 8 지날 만하죠? G8x가 x분의 8인 애가 지날 만하다. 그죠? 5,4는 지날 만한 애 있어? 없어요. 6,3은 없어요. 이 이후로도 숫자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안에서는 지날 만한 애가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G9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x에 1 넣으면은 9 지나고요. 그죠? 3 넣으면은 3,3 지나고.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3,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3,3을 지나면서 더 지나고 있어야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래서 3,3을 지나면서 쭉 가시면 교점이 1개, 2개, 3개까지 잡힐 수 있어요. 얘는 3개짜리. 8일 때는 그럼 몇 개야? 8은 4,2를 지난다며. 그지? 음, 8은? x에 4 집어넣으면 2 지나는 거 맞지? 그지? 여기 지나는 거지. 그럼 그렸을 때 어떻게 지나가시면 되겠어? 요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요때는 엥? 근데 이러면 14개 아니야?
4분의 9. 바보 아니야. 9에서 교점이 2개만 잡히는 거죠. 3,3이면서 요렇게니까 여기서 하나만 잡히는 거죠. 됐어? 혹시 5시인데 10번 해도 되냐? 안 되냐? 왜? 힘들다고? 안 돼? 학원 있어? 바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진짜, 그래? 알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시야. 잘 가. 야, 이해하고 있어? 야, 내가 준 파일은 어디 갔어? 왜 종이 그대로 가방에 집어넣는 거야? 아니, 파일 어디 갔어? 집에 있어요. 워터파크에 두고 왔어? 네,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어? 네? 왜 집에 있냐고? 아니, 그 처음에 주셨을 때 빼놨어요. 아니, 그 첫날부터 계속 없었던 거야? 네? 첫날부터 계속 없었던 거야? 첫날은 있었죠. 첫날은 있었지, 그날 줬으니. 둘째 날부터는 계속 없었어? 근데 지금 가서 넣으면 되죠. 넣었어? 그동안 거는? 안 넣었지? 지금 넣으면. 안 넣었지? 네. 뒤질래? 아니, 지금 넣으면 되죠. 아니, 그리고, 별로 안 구겨졌어요. 구겨지긴 구겨진 거잖아. 아니에요. 별로 안 구겨졌어요. 별로 안 구겨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똑바로 안 해? 아니, 나 똑바로 할게요. 너 그날 보강 들은 거 다 하고 간 거지? 당연하죠. 말투에서 거짓말이 느껴지는데? 다 듣고 왔어요. 다 들었어? 네, 1.25배 속해서 들었어요. 아니 지금 현장에서 1배속으로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유튜브로 1.25배속으로 보면은 아니, 저 원래 그런 거 진짜 잘 알아들어요. 저 심지어 국어 보충할 때는 1.5배속으로 들어요. 아니, 근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이 왜 없었어? 네가 늦게 왔으니까. 근데 진짜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너 이거 이해하면서 듣고 있어? 네, 저희 다 했어요. 확실해? 확실하지?